최근 TFX 사업의 전투기 칸이 초도 비행에 성공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칸은 모양만 그럴싸한 깡통이다 같은 부정적인 말이 많았는데 어쨌든 비행에 성공하긴 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초음속 4.5세대 전투기 KF-21은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을 이기고 본격적인 양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KF-21은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안정적인 궤도에서 순항을 하고 있는데요. KF-21의 이런 성공 가도가 오히려 타국에겐 독이 된 것일까요? 튀르키예는 대한민국의 KF-21 개발에 자극받아 5세대 스텔스기를 개발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만약 튀르키예가 칸의 개발에 성공한다면 추후 전투기 시장에서 KF-21의 강력한 경쟁 상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KF-21 사업은 인도네시아라는 최악의 걸림돌까지 안고 있는 상황이라 자칫하면 스텝이 꼬인 대한민국이 튀르키예에게 뒷덜미를 잡힐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칸의 이번 초도 비행 성공은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으며 분담금 미납으로 KF-21 사업에 재를 뿌리고 있는 인도네시아도 조만간 정리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KF-21이 직면한 외부의 위기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지인들의 카톡으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꺼리튜브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21일 튀르키예 최초의 5세대 전투기인 칸이 첫 비행을 완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튀르키예 수도 앙카라 인근 공군기지에서 이륙한 칸은 230노트의 속도로 8000피트 고도까지 올라가 13분 동안 비행하며 이상 없이 착륙까지 성공했는데요. 비행 성공 후 튀르키예 대통령 에르도안은 5세대 전투기 생산 과정에서 중요한 단계를 넘어섰다. 친구에게는 믿음을, 적에게는 두려움을 불러일으킬 칸의 다음 테스트도 빠르게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소식을 접한 튀르키예 국민들은 튀르키 항공산업이 위대한 성취를 이루어냈다고 크게 기뻐하고 있는데요. 해외에서는 벌써부터 칸이 한국의 KF-21보다 수출 경쟁력이 높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칸은 이제 막 시험비행 단계에 돌입했지만 처음부터 5세대 전투기로 개발되고 있는 만큼 아직까지는 4.5세대 전투기인 KF-21이 전투기 시장에서 칸에게 밀리는 일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칸의 비행 영상을 자세히 분석하던 전문가들은 예상했던 문제점들이 그대로 나타났다며 칸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전투기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이 주목한 장면은 칸이 활주로에서 이륙하던 순간 꼬리날개가 보여준 움직임이었습니다. 활주로를 달리던 전투기가 기술을 올리며 이륙하던 순간 전투기의 수평 꼬리 날개가 위아래로 빠르게 움직이는데요. 이는 이륙 시 낮은 속도에서 단숨에 이륙하기 위해 비행 제어 컴퓨터에서 의도적으로 과도한 동작을 하게 만들며 나타난 현상입니다. 전문가들은 칸의 꼬리날개의 움직임이 매우 과하다며 비행 제어 시스템의 조정이 잘못되어 있거나 이륙 시 엔진의 힘이 부족한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칸의 기체 부피와 중량에 비해 엔진 출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여러 전문가들이 줄기차게 지적해온 사실인데요. 칸 시제기의 엔진은 임시로 미국의 F-15, F-16 전투기에 사용되고 있는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F-110 엔진이 탑재되었습니다. 차후 튀르키예에서 F-110 국산 엔진을 개발하여 탑재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전문가들은 F-110급 엔진으로는 이 거대한 기체를 감당할 수 없을 거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칸은 전투기 중에서도 크기와 폭장량으로 유명한 F-15보다 길이가 1.5m, 날개 폭이 1m, 기체 높이가 0.5m 더 큰 대형 전투기입니다. 하지만 최대 이륙 중량은 고장 6만 파운드로 같은 엔진을 쓰는 F-15보다 2만 파운드나 적습니다. 거기에 스텔스 형태가 적용되어 일반적인 전투기보다 받는 항력이 증가하기에 같은 출력인 F-15보다 기동성이 훨씬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덤프트럭에 일반 승용차용 엔진을 장착한 거나 다름없는 것으로 무장 탑재량, 속도, 항속거리 등 모든 비행 능력에서 F-15에 훨씬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칸의 엔진 출력이 지금의 1.3배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기동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튀르키예가 부족한 건 엔진만이 아닙니다. 스텔스 설계가 적용되었다라는 것만으로 칸을 5세대 전투기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F-22 랩터는
세계 최강의 전투기로 군림해왔습니다. 하지만 항전 장비와 각종 센서가 극도로 발달한 지금의 F-35와 교전을 벌인다면 기동성에서 앞선다고 해도 다른 성능의 격차로 인해 F-22가 패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대 공중전에 있어 항전 장비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에 진정한 5세대 전투기가 되기 위해서는 스텔스뿐만 아니라 에이사 레이더, IRST, EOTGP, EW 슈트 등의 핵심 기술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한국의 경우 이 4가지의 핵심 기술을 미국의 도움 없이 전부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KF-21에 적용하는 데 성공하였고, 튀르키예 역시 자체적으로 핵심 기술을 개발하겠다고 힘쓰고 있는 상황이나 시제기가 비행을 마친 상황에서도 주요 항전 장비가 탑재되지 않아 개발이 순탄치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에르도안의 지시에 따라 개발 기한을 단축시키기 위해 한 전투기 설계에서부터 엔진 개발, 항전 장비 개발까지 병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개발비가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으며 차후 개발 기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암울한 튀르키예 칸의 상황과는 달리 KF-21은 인도네시아라는 거추장스럽던 족쇄에서 벗어날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KF-21 개발 사업에서 진짜 염려스러운 부분은 개발 비용이 아니라 수출이었습니다. KF-21이 아무리 뛰어난 전투기라 할지라도 수출 실적이 저조하면 제대로 양산조차 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실제로 방사청에서 규모의 경제를 산출한 결과 KF-21은 최소 300대 이상을 양산해야 비로소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인데요. 국방비의 수백조 원을 때려박을 수 있는 나라라면 국내 소요분만으로 이를 달성할 수 있겠지만, 대한민국이 도입할 수 있는 수량은 유감스럽게도 최대 120대 정도가 한계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나머지 180대를 오직 수출 물량으로만 달성해야 한다는 건데, 이게 또 쉽지 않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당장 T-50, FA-50만 봐도 지금은 불세출의 훈련기, 경공격기로 명성이 높지만 정작 2005년 양산을 시작한 이래 첫 수출은 무려 6년이 지난 2011년에서야 이루어졌습니다. 심지어 그것도 인도네시아에 수출한 게 최초였는데요. 이런 전례가 있었던 탓에 방사청은 인니를 내칠 수 없었습니다. 동남아의 맹주인 인니가 KF-21을 도입할 경우 첫 수출까지 걸리는 시간을 극단적으로 단축할 수 있고, 게다가 시장 개척에도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니 자체만으로도 현지에서 48대를 생산하겠다는 계획이었으니 일종의 보험 개념으로서도 인니를 손절할 수 없었는데요. 인니 입장에서는 어차피 아쉬운 건 대한민국이니 제멋대로 망나니 짓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천불이 나는 일이지만 대한민국은 아직 후발주자로서 바잉파워가 부족한 탓에 감수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뭘 믿고 대한민국이 최초로 만든 전투기를 구입하겠는가라는 걱정을 해소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KF-21의 시제기 6대가 모두 시험 비행을 통해 놀라운 성능을 입증하자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나라가 KF-21 사업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타진하기 시작했고, 특히 폴란드가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시 대한민국은 긍정적인 검토쯤으로 폴란드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어찌되었든 인니가 사업 참여 의지를 계속해서 보였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대한민국의 신뢰는 철저히 배신당했습니다. 이후 인니는 분담금 미납액이 천정부지로 쌓여가는데도 라팔, 미라주 2005, F-15EX, UH-60 블랙호크 도입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인니 기술진익 하이 연구시설에서 KF-21 관련 기술을 자그마치 6,600건이나 빼돌리려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이러니 결국 대한민국도 인내의 한계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최근 대한민국은 폴란드 제안을 받아들이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장이 직접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폴란드가 KF-21 도입을 검토한다면 폴란드 방산기업을 KF-21 사업에 참여시킬 수 있다고 공언한 것입니다. 그동안 폴란드의 구애는 계속해서 있었지만 거꾸로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KF-21 개발에 관련된 고위 관계자가 폴란드의 참여를 언급한 건 처음입니다. 이쯤이면 사실상 대한민국이 KF-21에서 인도네시아 국기를 떼려고 마음먹은 셈입니다. 드디어 방사청이 독한 마음을 먹은 것 같은데요. 더욱이 최근 폴란드는 혼란했던 정치 상황이 차츰 진정되면서 대한민국과의 무기체계 거래 중단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동거 정부가 되었다 하더라도 자국 안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니 대한민국과의 전략적 동맹을 유지하겠다는 건데요. 이에 대한 일환으로 당연히 대한민국과의 무기체계 거래 역시 기존안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오히려 현재 폴란드와의 2차 이행 계약이 답보 상태인 건 대한민국의 수출입 은행법 개정이 국회 계류 중인 탓이 큽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졸지에인니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었습니다. KF-21 기술을 거저먹기 위해 대한민국과 되지도 않는 기싸움을 벌이며 온갖 허세를 부리다 제살만 파먹은 꼴인데요. 분담금은 미납하면서 온갖 곳을 찔러본 탓에 국제 외교 관계에서 인니의 신뢰도는 바닥을 찍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상황에서 오랜 군사 파트너였던 대한민국과 척을 진다면 KF-21을 영영 도입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인니는 이제 와서 부랴부랴 대한민국을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일례로 최근에는 카타르로부터 도입하려 했던 중고 미라주 2005 12대를 계약 취소하기까지 했는데요. 이 금액만 7억 9,200만 달러로 하나 1조 500억 원이 넘습니다. 해당 예산이 직접적으로 KF-21 분담금 납부에 사용된다고 예측하는 건 아직 섣부르지만 미라주 2005 도입이 인도네시아의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하던 핵심 사업 중 하나임을 생각하면 충분히 의미심장합니다. KF-21 개발 사업이 역경 속에서도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어렵다고 치사한 꼼수를 쓰지 않고 오직 노력과 실력으로만 정도를 걸었기 때문입니다. 꼼수만 남발하고 있는 튀르키예나 인도네시아가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얻으려면 엄청난 행운의 도박을 걸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드디어 튀르키예가 세계 전투기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2021년 튀르키예는 5세대 스텔스를 만들겠다는 선언과 함께 TFX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당시에도 이들이 구상하는 기체가 너무 하이엔드급인데다 과거 한국의 방산 제품을 카피한 이력 때문에 사업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 6개월의 시간이 흐른 지금 마침내 튀르키예는 그 일을 해내버렸고 한국의 KF-21 보라매를 묵사발 만들겠다던 장담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강력한 라이벌의 등장으로 대한민국 방산업계는 수십 년간 쏟아부은 노력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는데요. 잔뜩 긴장하고 있어야 할 우리 기업의 현장에선 오히려 축배를 들며 환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전투기 사기단 TFX의 숨겨진 진실을 꺼리튜브가 철저히 파헤쳐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투기 사업에 얽힌 우리와 튀르키예의 인연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튀르키예는 2010년 한국의 KF-X 개발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정작 계약 단계에선 개발 지분 인수와 기술 이전, 그리고 튀르키예 내 자체 생산을 요청하는 등 무리한 조건을 제시, 우리 쪽으로부터 단칼에 거절당한 아픔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튀르키예는 대한민국보다 한참 늦기는 했지만 자주국방을 위해 노력해온 나라입니다. 일례로 199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외산무기 체계에 크게 의존하던 튀르키예는 1990년대 이후 생산 여법과 기술 이전 등을 통해 적극적인 국내 생산을 추진했는데요. 그 결과 지난 2019년 디펜스 뉴스가 발표한 세계 100대 방산기업 목록에 자국의 방산업체 7개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오죽하면 다수의 외신이 튀르키예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군비 경쟁 속에서 가장 준비가 철저한 나라로 꼽을 정도입니다. 만약 이 당시에 튀르키예와의 협업이 잘 이루어졌다면 형제 나라로서 함께 러시아와 중국 등 악의축 세력을 견제할 수 있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2010년 이후 대한민국에 거절당한 터키는 우리의 급소를 노리며 경제, 군사, 정치 분야에서 힘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특히 방산시장에서 튀르키예의 부상은 대한민국의 존재를 위협했습니다. 대한민국 무기체계가 월등한 성능, 합리적인 가격을 장점으로 내세운다면 튀르키예 무기체계는 극한의 가성비를 추구하는데요. 일단 가격이 최우선인 나라들의 이런 판매 전략은 꽤 잘 먹혀 들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2년 2.5억 달러 수준에 불과했던 튀르키예의 방산 수출액은 지난 2019년 27억 달러, 하나 약 3조 2천억 원 규모로 폭증했는데요. 심지어 튀르키예는 슬슬 자신만의 영역을 넘어 대한민국의 자리까지 침범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공개한 자체 개발 5세대 전투기 TFX MMU는 KF-21의 양산을 목전에 두고 있는 대한민국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게 튀르키예 방위사업청 SSB가 밝힌 TFX의 성능은
KF-21은 물론 현존하는 최강의 전투기로 평가받는 F-22 랩터를 능가합니다. 먼저 외형에서부터 TFX는 전장 21m, 전폭 14m, 전고 6m에 육박하는데요. 전장 19m의 F-22보다 무려 2m나 큰 대형 전투기인 것입니다. 또한 최대 이륙 중량은 약 27톤으로 KF-21보다 2톤가량 더 많은 무장을 탑재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크고 무거운 만큼 속도가 느리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TFX는 제너럴 일렉트릭스의 F110 터보팬 항공 엔진에 버금가는 티르키예 자체 개발 엔진을 탑재해서 최대 속도가 마하이를 넘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TFX는 티르키예산 고성능 에이사 레이더, 최첨단 적외선 탐지 장비 IRST, 전자광학 추적 장치인 EOTS 등의 장비를 탑재해서 360도 전방위 정보 탐지가 가능한 센서 융합 능력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정리하자면 티르키예 TFX는 F-22 랩터보다 2m나 거대한 크기임에도 중량은 30% 이상 가볍고 기동성은 동급 이상인데다 탐지 능력은 F-35 수준의 최강의 전투기인 셈인데요. 그야말로 세계 방산 시장 관계자들이 기절초풍할 만한 성능입니다. 하지만 TFX의 진짜 저력은 따로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바로 개발 기간입니다. TFX의 개발 일정은 전 세계 어떤 전투기와도 비교 불능인데요. 단적인 예로 KF-21만 봐도 체계 개발 단계에 돌입한 지 6년이 지난 2021년에야 롤아웃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수많은 군사 전문 외신들이 세계에서 오직 대한민국만이 가능한 경이적인 속도라고 감탄했는데요. KT-1 웅비, T-50, FA-50을 거치면서 항공기술력을 쌓아온 대한민국과 다르게 티르키예는 맨땅에서 다짜고짜 5세대급 전투기를 만들겠다며 사업을 벌였고 2018년 체계 개발에 돌입한 지 겨우 5년 TFX를 롤아웃하며 대한민국을 추월한 것입니다. 번갯불에 콩을 구워 먹는다고 해도 이보다 빠를 수는 없는데요. 얼마 전엔 시제기의 지상활주 시험까지 성공적으로 마치며 사진을 공개했으니 세계적인 화제가 된 것입니다. 자, 이쯤에서 많은 분이 눈치채셨을 텐데요. 티르키예 사기극은 어디서부터 들통난 것일까요? 맨 처음 의혹을 제기한 것은 폴란드 언론이었습니다. 실제로 폴란드 측이 제기한 실물 사진을 보면 사기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여러 증거가 포착되고 있는데요. 군사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21m에 달하는 TFX의 거대한 동체와 F-22를 빼다 박은 듯한 완벽한 외형은 그저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국의 밀리터리 매니아들조차 TFX 롤아웃을 보면서 감탄이 아니라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문제가 하도 많아서 뭐부터 지적해야 할지 답도 안 나올 지경인데요. 미 국방 전문 매체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기사에서 TFX 전투기의 랜딩 기어 부분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면 반드시 있어야 할 부품 대신 엉성한 기믹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후방 랜딩 기어는 수납조차 불가능한 구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지난 티르키예 국제방산 전시회에 공개됐던 TFX의 목업과 현재 시제기를 비교하며 공기흡 입구부터 꼬리 날개까지 조금씩 다른 형태를 보이는 점도 수상하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자체 설계와 제작 기술이 없는 티르키예가 과연 이런 설계 변경이 가능했을까 하는 것이 그들의 의견입니다. 외형뿐 아니라 기체 내부의 사정은 더욱 심각합니다.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엔진입니다. 티르키예는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의 F110 엔진을 조달해 우선 적용하고 차후 자체 개발한 동급 엔진을 탑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티르키예는 전투기 엔진 자체 개발이 가능하냐 여부는 둘째치고 애초에 F110 엔진을 수입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나라입니다. 티르키예가 러시아의 S-400 도입을 강행하면서 미국의 적성국 대응제 제법 CAA-TSA에 이름을 올렸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티르키예는 CAA-TSA가 풀릴 때까지 미국 내에서 어떤 계좌도 만들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 아예 금전거래가 불가능한 건데요. 현 상황에서 티르키예가 F110급 엔진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예 미국과 척을 질 생각으로 자국에서 운용 중인 F-16을 분해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카피 엔진을 만드는 건데요. 물론 이조차도 현실성이 없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그럴 게 유인 항공기용 터보팬 엔진, 특히 5세대급 기동성을 갖출 수 있는 터보팬 엔진은 관련 개발 경험이 전무한 티르키예가 몇 번 뜯어보고 만들 수 있는 물건이 절대 아닙니다. 일례로 티르키예는 항공기용 PD-170 디젤 엔진을 개발했고 오랜 시간 개량해 왔는데요. 이 덕에 무인기 시장을 꽤 성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F110 엔진과 비교했을 때 PD170은 애들 장난 수준입니다. 게다가 튀르키예는 자체 개발한 PD170 엔진조차 주요 센서와 부품들에 대한 자립을 이루지 못했는데요. 오죽하면 튀르키예의 자존심이라는 바이락타르조차 우크라이나산 엔진을 탑재할 정도입니다. 전형적인 빛 좋은 개살구인데요. 비록 튀르키예 국방력이 주변국들에 비해 강력하고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무인 항공기 분야에서 일약 스타덤에 올랐지만 군사력, 기술력에 있어 대한민국보다 최소 20년 이상 뒤처져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튀르키예는 왜 금방 들통날 거짓말과 선동으로 언론과 대중을 속이는 것일까요? 여기엔 며칠 앞으로 다가온 튀르키예 대통령 선거 일정이 큰 이유라는 분석입니다. 지금 튀르키예는 지난 2월 6일에 발생한 지진의 여파로 현재 집계된 사망자만 6만 명에 이르며 2,30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며 복구는 꿈도 꾸지 못하는 대재난을 넘어 국가의 존속마저 위협받는 상황인데요. 허술했던 재난 대비책과 사고 후 안일한 대응이 문제거리가 되어 민심은 흉흉해지고 현 정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만 10년째 대통령직을 맡고 있으며 총리직까지 20년 넘게 튀르키예 정가를 독점했던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의 낙선이 확실시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 현 튀르키예 정부는 그동안 미진했던 국가정책의 진행 과정과 성공을 홍보하느라 열을 올리고 있으며 여기에 5세대 전투기 사업이 포함됐다는 것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여전히 문맹률이 높고 민족주의와 보수적 성향이 강한 튀르키예 국민의 성향을 봤을 때 이런 프로파간다가 먹힐 가능성은 매우 큰데요. 잘만 하면 국론 통합과 국가 자존감 회복이라는 부가적인 소득까지 얻을 수 있으니 튀르키예 정부로선 충분히 시도할 만한 도박인 것입니다. 실제로 TFX가 공개된 2023년 3월 18일은 튀르키예 공화국이 수립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일 뿐만 아니라 승전기념일입니다. 더군다나 지난 2월에 발생한 대지진으로 사실상 20년째 독재를 이어가고 있는 에르도안 대통령의 지지율은 날이 갈수록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TFX의 롤아웃은 며칠 후 대선을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서 최적의 이벤트입니다. 그러나 TFX 시제기 선동만큼은 국내외 언론뿐 아니라 자국 전문가들에게 들통나버렸으니 에르도안의 큰 그림은 산산이 조각날 확률이 커졌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의 실각이 거의 확실시되는 가운데 뒷수습이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세계 방산 시장에서 추락한 튀르키예 평판도 심각한 상황인데요. 그렇지 않아도 수년 전 파워팩을 제대로 개발하지 못해 한국의 신세를 진 알타이 전차의 사례가 여전히 회자되는 가운데 자체 기술로 만들었다고 선전한 T2로 자주포 역시 한국의 기술과 설계대로 찍어낸 제품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런 상황에 KF-21 보라매와 외형은 물론 개발 일정까지 복사해 붙인 TFX 전투기까지 나오고 있으니 튀르키예의 앞날이 걱정될 정도입니다. 1970년대 그 어려운 시대상에서도 자주국방의 꿈을 놓지 않은 대한민국의 부단한 노력이 마침내 빛을 발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튀르키예가 이 모든 걸 무시하고 고작 5년 만에 대한민국을 뛰어넘겠다 자신하는 건 무에서 유를 창조하겠다는 만용에 지나지 않습니다. 국가의 안보와 국민을 지켜야 할 핵심 무기 체계가 고작 한 사람의 정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도구로 전락해버린 사실이 안타깝고 씁쓸한데요. 부디 튀르키예가 대한민국을 교훈삼아 정직한 이웃나라로 되돌아오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